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은 6.25 프로젝트 6번째 시간으로 분단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단으로 인한 아픔으로 첫 번째로는 지금 이 모습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휴전선의 모습입니다. 휴전선.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진일까요? 이곳은 판문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직접 북한 쪽을 바라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위로는 올라갈 수 있을까요? 판문점을 사이에 두고 지금 북한군과 남한군이 대치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이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는 자유롭게 남북을 오갈 수가 없습니다. 남북을 오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자유롭게 오고 가고 북한 주민들도 남한에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사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은가요? 네, 여기 북한 축구선수와 우리나라 축구선수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남한과 북한이 결승에서 맞붙은 모습입니다. 이처럼 운동선수들, 특히 잘하는 운동선수들이 남한과 북한에 각각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뛰어난 선수들이 선수가 다른 편이 되어 겨루게 되고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뿐만 아니라 어떤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도 남북 선수들이 겨룬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분단의 아픔은 무엇일까요? 네, 남한과 북한 말이 오랜 분단으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말이 세종대왕님이 한글을 만드신 이후로 우리 한민족은 모두 같은 말을 사용했습니다. 국어를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그 국어 자체가 남북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남북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 사진은 이산가족 상봉 후 떠나는 모습입니다. 버스에 태워서 이제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떠나는 모습입니다. 혹시 북한에 가족과 친지를 두고 온 사람들은 그들을 만날 수 없어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즉, 이산가족의 아픔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제시해 주셨던 통일 찬반 의견에서도 거기에 대한 이런 분단의 아픔들이 잘 드러나 있었습니다. 자유롭게 북한에 있는 곳에 가고 싶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산가족에 대한 아픔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 분단의 아픔들 중에 오늘은 이산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신문기사는 2015년 10월 21일에 열린 제2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봤듯이 왜 저렇게 버스에 태워갔는지 참 야속하게 생각하는 이산가족들의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이산가족이 만나는 시간은 2시간도 채 안 된다고 합니다. 2시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만나온 이산가족 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건 이나라 지표라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가족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가족을 찾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남북 이상가족 상봉 추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남북 이상가족의 추이가 이렇게 그래프로도 나와 있고요. 또는 표로도 잘 나와져 있습니다. 이상가족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얼마나 많은지 전체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 확인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서신을 통해서 그 생사 여부 또는 편지를 주고받았는지, 다음 방남이라는 건 북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직접 상봉을 했다는 거고요. 방북, 우리나라가 남한에서 이제 북에 올라가서 상봉을 했다는 겁니다. 화상 상봉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기사에서처럼 2015년도 걸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직접 방북을 해서 했던 인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직접 방북을 했던 인원은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인원들이 갔는데 2시간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상가족 상봉에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족 상봉을 하려고 올라간 남한 사람들을 아침에 모아 2시간 동안 여러가지 규칙을 설명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상가족 상봉 시에는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나 이런 여러가지 규칙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2시간 동안 설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가족 1000명을 100명씩 팀으로 나누어 한 팀씩 회의장에 들어가게 하고는 2시간의 만남의 시간밖에는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걸리는 총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규칙을 찾아본다면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0명을 100명씩 팀으로 나누었다고 하니 몇 팀이 있을까요? 1000명을 100으로 나눈다면 10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팀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걸린 시간은 얼마일까요? 처음 규칙을 설명하는 2시간과 그리고 회의장에 들어와서 만남을 가지는 시간 2시간, 총 4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팀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총 걸린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첫 번째 팀, 이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또 두 번째 팀이 2시간을 더 가지니 6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팀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총 얼마나 되죠? 두 번째 팀 이후에 또 2시간이 더 필요하니 8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규칙을 찾았나요? 규칙을 찾았다면 이제 10번째 팀까지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걸린 시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규칙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팀이 걸리는 시간 4시간인데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팀부터는 얼마씩 늘어나죠? 2시간씩 늘어나는 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을 잘 살펴보고 10번째 팀까지 만남의 시간을 가지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규칙 외에 또 어떤 규칙으로 우리가 총 시간을 구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팀이 걸리는 시간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규칙 2시간 그리고 만남의 시간 2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팀이 걸린 시간 역시 규칙 설명 2시간, 첫 번째 팀이 걸린 2시간 그리고 두 번째 팀이 걸린 2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세 번째 팀까지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알아본다면 규칙을 알려준 2시간,
첫 번째 팀, 두 번째 팀, 그리고 세 번째 팀까지 걸린 시간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자 이렇게 본다면 2시간이 2번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팀은 2시간이 3번입니다. 세 번째 팀은 2시간이 4번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규칙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번째 팀까지 이상가족 만남을 하는데 걸린 시간을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있을까요? 2 곱하기 어떤 숫자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직접 규칙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법 이외에 또 다른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팀이 만날 때 역시 2시간이 필요하고 두 번째 팀이 만남을 가지는데 걸린 시간까지도 규칙을 설명한 2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팀이 만남을 가진 시간까지도 역시 처음에 규칙을 설명한 2시간이 있었죠. 규칙을 설명하는 처음 2시간을 이렇게 따로 빼주고 다음 나머지 숫자를 곱셈으로 적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10번째 팀이 이상가족 상봉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역시 규칙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본다면 표현을 해보고 계산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가지 규칙을 활용해서 이상가족이 만남을 가지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알아오기 바랍니다.